안녕하세요. 라이온킹스의 미키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성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남자로 태어나고 싶었다. 나 남자가 되고 싶었는데 이런 생각이요. 일본의 그 20대, 30대의 여성들을 상대로 한 그 앙케트, 거기서 300명이 대답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반 이상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도 조금 기가 세고 외향적이고 성격이 좀 적극적인 그 여성분들이라면 어릴 때 남자아이랑 좀 주먹으로 싸워보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키가 큰 편이었고요. 또 몸집도 약간 좀 똔똔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집안에서는 약간 처되다 보니까 약간 남자한테 지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남자한테 지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12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 남자인 또래 친구랑 싸웠어요. 처음에는 말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격해져 가지고 주먹으로 이렇게 싸우기 시작했죠. 저는 필사적으로 지지 않겠다고 이렇게 싸우는데 그 친구가 순간적으로 정말 화가 났나 봐요. 너무 대드니까. 그래서 화가 나서 제 등을 이렇게 주먹으로 팍 내리치는데 저는 그냥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너무 아픈데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눈물 보이지 않겠다고 엄마 그러면서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때는 어린 마음에 너무 억울했죠. 억울했는데 이제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는 나랑 동갑이고 같은 나이고 또 몸집도 저보다 작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힘 차이가 나는구나. 역시 다르구나. 그걸 처음으로 느낀 사건이었어요. 또 요즘은 제가 주짓수를 배워요. 가끔 제 16살 아들이랑 스파링을 해요. 우리 아들 진짜 못하거든요. 기술 진짜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기술은 더 아는데 근데 제가 한 번도 이기질 못해요. 우리 아들 진짜 삐쭉 말랐거든요. 근데 그 속에 힘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산재 힘만 놓고 보면 성인 남성이 여성을 다루는 건 12살짜리 소년을 다루는 거랑 비슷하다. 이것이 진짜 팩트입니다. 이 팩트를 가지고 페미니스트들은 남성들은 잠재적 가해자다라고 규정을 하죠. 근데 잠재적 가해자로 따지면 남자든 여자든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도 폭행하고요. 성추행하고요.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저는 어떤 미국인 변호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성추행 피해자는 여자보다 남자가 많다. 또 미국에서는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레즈비언 커플이란 일반 남녀 커플의 그 가정폭력의 수를 비교할 때 레즈비언 커플이 가정폭력의 수가 많다는 거예요. 또 제가 저번에 소개한 그 뉴질랜드처럼 여성이 간통으로 그 자식을 낳았는데 그 친자 확인을 그 엄마가 못하게 맞는 경우, 이건 또한 여자가 그 잠재적 가해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요? 범죄는 아니지만 한 남성의 삶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페미니스트는 이렇게 반박을 하죠. 아니야, 남성이라는 존재 자체가 억압의 상징이기 때문에 개인이 여성을 어떻게 생각하든 모든 남성들은 여성에 대한 가해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동참자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그냥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냥 혐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페미니즘은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성이 피해자가 된 잔인한 범죄를 접할 때면 마음이 아프고 정말 불쌍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피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죠. 이번에 한국에서도 몇 달 후면 그 여성 폭력 반지 기본법, 어렵네요. 이게 시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비슷한 법이 그 스페인에 있잖아요. 그 스페인의 그 젠더 법이 시행한 지 8년이 돼서 그 8년이 지난 후에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그거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여성 살해 수가 더 증가를 했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페미니즘이냐는 거죠.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연민은 다 느낍니다. 그러나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구체적인 법이 만들어져서 그걸 사회에 적응시키는 데 있어서는 정말 많은 고려와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민의 감정이 바로바로 법이 되는 거는 정말 위험합니다. 저는 두 아들을 가진 어머니로서 이 법에 너무 화가 나고요. 너무 슬픕니다. 법을 만들기 전에 개인의 차원에서 대항하는 방법, 자기 몸을 지키는 그 수단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짓수 적극 추천합니다. 주짓수를 하게 되면 남자와 여자의 힘 차이가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적극 추천합니다. 슬슬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어릴 적 남자가 되고 싶었다 그랬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누리고 행복할 수 있었던 것도 정말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남자와 비교해서 불리한 면만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내가 여자임을 스스로 비하를 했던 거더라고요. 진심으로 남자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일종의 피해의식이죠. 그냥 내가 느끼는 이 억울함이 자꾸 여자라서 그런 것 같은 그런 느낌? 피해의식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까지 좋았던 일 정말 많은데 딱 한 가지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준 일,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그 일로 규정해 버리는 거죠. 특히 여성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10개의 좋은 일보다 1개의 안 좋은 일에 집중하기 쉬운 게 여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무리 그 상대방의 그 단점에 아무리 집중을 한다고 그 단점이 절대 없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의 단점을 볼 것인가? 아니면 장점을 볼 것인가? 단점보다는 장점을 조금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연습이 우리한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과 존경으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